안녕하세요. 차블휘입니다. 오늘은 제가 린포로 하는 정리증명 교재의 7장 중에서 자연수를 귀납적으로 정의하는 방법을 이어서 설명해야 하는데, 제가 지난주에 설명한 내용은 어디까지였냐면 자연수의 덧셈을 귀납적으로 정의하는 방법을 다루기 직전까지였어요. 그래서 오늘은 덧셈을 정의하는 방법, 그거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제 카메라를 이번에는 약간 좀 키워놓은 상태에서 이 본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Consider, for example, 자, 그 다음에 the addition function add mn on the natural numbers. 두 자연수 m과 n의 덧셈을 린에서 정의하는 방법을 이제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Fixing m을 고정한 상태에서, 즉 이게 무슨 뜻이냐면 m이 어떤 값일 때 그때 그것에 대하여 이제 m 더하기 n을 정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We can define addition by recursion on n. n에 관한 제기에 의해 덧셈을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귀납적 정의라는 말을 쓰는데 해외에서는 그거를 recursive definition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제기적 정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귀납이랑 제기랑 같은 말인가 하는 좀 의문이 생기실 수 있는데, 그냥 여기에서 제기적인 정의라는 말을 들었을 때 고등학교 수학, 적어도 한국의 고등학교 수학에서 가르쳤을 때의 그 귀납적 정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런 귀납적 정의는 어디에서 가장 많이 다뤘었냐면 수열을 설명할 때 다루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본 교육과정은 2015 개정 교육과정밖에 안 돼서 요즘 최신 교육과정에서는 정확히 어느 과목에서 그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다루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아마 그 내용은 남아 있겠죠? 그럴 것 같습니다. In the base case, 자, 기본 경우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n이 0인 경우를 의미한 거예요. We set add m0 to m.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n이 0인 경우에는 m 더하기 n이 무엇인지를 정의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n이 0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m 더하기 0을 정의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정의는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 알고 있다시피 그냥 m으로 설정해 놓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successor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successor는 바로 다음 수입니다. 바로 다음 수. 근데 이거를 또 다르게 번역할 수 있나? 후계자라고 번역할 수도 있긴 할 건데, 근데 그냥 바로 다음 수가 좀 더 이해하기 쉽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번역하겠습니다. 다음 단계 또는 뭐 바로 다음 수 단계라고 해도 뭐 괜찮은 것 같아요. Assuming the value at mn is already determined. 즉 이게 무슨 뜻이냐면 add m 석 n을 add mn을 이용하여 정의하겠다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하면 m 더하기 n 더하기 1, 그러니까 m 더하기 n 더하기 1은 무엇의 더하기 1이랑 같냐면 m 더하기 n에다가 1을 더한 거랑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말로 설명했을 때는 앞에서 한 마리랑 뒤에서 한 마리 차이가 없을 것처럼 들리지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식을 보시면 이게 같은 게 아닙니다. 순서가 좀 달라요. 처음에 나온 식을 보시면 n이 하나 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썩이라는 함수가 들어있으니까. 썩은 바로 다음 수라는 함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n이 하나 커진 거고, 뒤에 나온 식에서는 m 더하기 n이라는 식 전체가 하나 커지는 거예요. 이건 같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둘이 같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이제 그렇게 정의를 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하는 게 이겁니다. 자연수의 이런 그 덧셈에 대한 규칙들이 왜 참인지를 설명을 어떻게 해야 하냐는 거예요. 지금 린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정의했으니까 참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처음엔 정의가 없었던 거로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의랑 린에서의 정의가 맞아떨어지게 만들어야 하는 건 맞아요. 이 덧셈의 정의를 린에서도 그렇게 만들어야 하는 건 맞는데,
처음 만들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을 직접 사용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린에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들만 바탕으로 어떤 사실을 이끌어내야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둘이 같다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그렇게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고 그래서 자연수 귀납적 유형은 0과 그 다음에 바로 다음 수 함수가 들어있고 둘 다 구성자예요. 제로랑 썩 모두 구성자인데 제로는 그 자체가 넷이라는 유형에 속하고 썩은 그 자체가 넷에 속하진 않아요. 하지만 어떤 자연수 유형에 속하는 항, 즉 어떤 자연수를 취할 때 새로운 자연수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그 자연수보다 하나 더 큰 수로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add m n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는 m 더하기 n으로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근데 함수 이름이 맨 앞에 나와야 하니까 일단 add가 앞에 있는 거고 n에 대한 패턴 맞추기를 합니다. 패턴 맞추기를 하니까 매치식을 사용한 거고 n이 만약 0인 경우에는 그냥 m을 결과로 내보냈죠. 그러니까 m 더하기 n이 그냥 m이 되는 거예요. 언제 그렇냐면 n이 0일 때 m과 n의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하는 게 이겁니다. 여기 n이라고 쓰여 있죠. 근데 그 다음에도 n이라고 쓰여 있어요. 위에 나와 있는 n은 아래에 있는 n이랑 같은 게 아닙니다. 같은 게 아니라는 거 엄청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코드를 한번 복사해 볼까 하는데 자, 여기에서 한번 살펴보죠. 그리고 지금 이름 공간이 너무 많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고쳐야 하는데 어디 보자. 이거 좀 말씀드릴게요. 네임스페이스 히든이라는 게 첫 번째 줄에 나와 있죠. 그러면 마지막에 end를 좀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래야 어떤 이름 공간이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에서 끝나는지를 명확히 정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정해 놓기는 했는데 잠깐만요. 네임스페이스 히든을 쓰니까 오류가 약간 좀 생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켜보겠습니다. 뒤 보니까 end가 이미 하나 더 있었네요. 여기 있는데 지금 이 웹 문서가 약간 좀 잘 작동하지 않아요. end 히든이 15번 줄 바로 다음에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줄에 나와야 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약간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고 어쨌든 간에 이렇게 정의를 완성하기는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 add는 뭐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고 그다음에 예.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게 그거죠. 9번 줄에 나와 있는 n이랑 11번 줄에 나와 있는 n은 같은가 다른가? 같지 않다고 얘기했어요. 왜 같지 않냐면 여기 정보창 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 n이 2번 나오죠. 근데 지금 유튜브나 아니면 피어튜브 영상으로 지금 제 해설 강의를 보시는 분들은 이 글꼴의 색깔이 다르다는 게 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가운데 있는 n은 좀 더 어두운 색깔이에요. 어두운 회색이고 오른쪽에 있는 건 하얀색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앞에 있는 n은 이제 가려졌다는 얘기예요. 이건 가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참조할 수 없는, 직접 인용할 수 없는 변수가 된 겁니다. 그러면 그 n은 어느 줄에 있는 n이냐면 9번 줄에 있는 n을 의미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언급할 수 있는, 인용할 수 있는 n은 어떤 n이냐면 11번 줄에서 우리가 선언한 n입니다. 됐죠? 만약 제가 11번에 있는 n을 k로 바꾼다면 자, 그러면 어떤 변수도 가려지지 않아요. n도 그대로 있습니다. n도 그대로인데 이때 조심하셔야 하는 게 뭐냐면 n은 k 더하기 1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n이 넷석 k랑 같다는 겁니다. 됐나요? n은 넷석 k랑 같다. 그거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n이 k 더하기 1인 경우를 지금 따진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따지는가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은데 결국 저기에 나온 식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잠시만요. 그리고 그 이맥스에선 Shift 엔터를 눌러야 이 주석 그 시작과 끝이 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잠깐만요. 결국 우리가 정의한 건 이거죠. m 더하기 0은 m이랑 같고 그 다음에 m 더하기 k 더하기 1은 m 더하기 k 더하기 1과 같다.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시면 지금 좀 뭔가 정의를 한다는 거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신 겁니다. 알죠?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렇게 정의했을 때 저 정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수랑 같은지를 나중에 다 확인해야 하는 겁니다. 만약 같으면 정의를 잘 한 거고 다르면 정의를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n에 대한 재기적 정의를 한다고 했잖아요. n에 대한 재기를 사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변수에 대해서 이렇게 그 변수가 0인 경우랑 k 더하기 1인 경우를 따지는 겁니다. m 더하기 k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n에 해당하는 변수의 값이 k인 경우예요. 그리고 앞에 있는 식은 n에 해당하는 변수의 값이 k 더하기 1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점화식이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점화식에 해당하는 영어 용어가 있었는지 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관계식 정도로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고 이 정도로만 얘기할게요. 그러면 하나 더 얘기할게요. 하나만 더. n에 대한 제기를 하지 말고 앞에 있는 m에 대한 제기를 해도 괜찮을까요? 안 괜찮을까요? 됩니다. 그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정의할 수 있긴 한데 그럼 린에서의 그 자연수 정의랑 약간 다르거든요. 근데 둘이 같다는 걸 증명할 수 있긴 한데 증명하는 게 좀 귀찮아요. 이거는 제가 연습 문제로 내도 괜찮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좀 번거로울 겁니다. 그래서 제가 퀴즈에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어요. 예,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렇고 다음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제 카메라를 좀 더 작게 해놓고 그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 식을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 값을 계산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한번 보세요. 0의 바로 다음 수는 1이죠. 근데 1의 바로 다음 수는 2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식 전체는 2를 의미합니다. 뒤에 있는 거는 1을 의미하죠. 왜냐하면 1은 0의 바로 다음 수니까. 그럼 2 더하기 1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3이죠? 3이에요. 3이긴 한데 이런 식으로 나와요. 여기 히든이라고 하는 이름 공간은 좀 무시하시고 그 뒤에 있는 걸 보시면 0의 바로 다음 수, 그러니까 1이죠. 그 다음은 2고 그 다음은 3이죠. 그러니까 2 더하기 1은 3이 된다는 거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긴 합니다. 할 수 있기는 한데 이게 그렇게 편리하진 않고 이런 식으로 정수 덧셈을 이건 정수가 아니구나. 자연수를 실제로 계산하는 거는 비효율적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어떤 자연수에 대한 성질을 증명할 때는 이런 식으로 자연수가 계산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게 실제 구현에서도 그렇게 된다고 보실 수는 없을 거예요. 실제로는 좀 더 빠른 방식으로 계산하도록 그 자연수가 설계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저도 잘 몰라요. It is useful to put such definitions into a namespace that 뭐 당연한 얘기인데 이런 연산들은 이름 공간 안에 넣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덧셈 연산은 자연수 유형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다른 유형도 있으니까 정수에도 있고 유리수에도 있고 무리수에도 있죠. 근데 실수에 있다고 말을 하는 게 좀 더 좋겠죠. 다양한 유형에 대해서 덧셈이라고 발음해야 하는데 다양한 유형에 대해서 덧셈이 정의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net add라는 이름을 만들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냥 add라고 쓰면 이게 무슨 유형에 대한 덧셈인지를 알 수 없으니까. 그렇고 그래서 그 덧셈 연산을 어떤 이름 공간 안에 넣은 다음에 이제 그 이름 공간 안에서 뭐 익숙한 표기법을 정의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예, 그 표기법은 그 일반적인 경우에 대해서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니는 기본적으로 그 덧셈 표기법 플러스 기호 있잖아요. 플러스 기호를 어떤 유형의 덧셈 연산을 가리킨 데 쓸 수 있도록 미리 다 만들어 놓긴 했는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정의하는지 한번 보죠. 덧셈 기호를 사용하는 방법이 여기 나와 있긴 하는데 덧셈 연산이 또 나와 있네요. 이거 아까 보여준 건데 이미 또 있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이 팝업 정보가 좀 너무 보기 번거롭다고 계속 얘기를 했었죠. 하여튼 이 덧셈 연산이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스턴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를 지금 설명할 수 있나? 근데 어쨌든 간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두 줄 때문에 플러스 기호를 갑자기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왜 그런지는 그 몇 장이더라? 9장이었나? 10장이었나? 아마 10장이었던 것 같은데 10장에 가야 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잠깐만요. 10장이 맞는지 좀 확인할게요. 9장이 구조체와 레코드고 그 다음에 8장은 귀납과 재귀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10장이 맞긴 합니다. 인스턴스, 사례라고 제가 번역하기도 하는데 그냥 인스턴스라고 부르기도 해요. 인스턴스 명령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10장에서 다루는데 그럼 뭐 설명 더 안 하네요. 근데 이것만 얘기할게요. addNet이라고 하는 유형이 있고요. 인스턴스는 그 유형에 속하는 어떤 그 항을 만들어 준 겁니다. 근데 그 항은 여러 가지 필드라고 하는 걸 필요로 해요. 근데 이게 뭔 말이냐면 그 항을 이 유형의 구성자로 만들긴 할 건데 그 구성자가 필요로 하는 인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인수들을 전부 지정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나와 있는 add는 오른쪽에 나와 있는 add랑 정확히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덧셈 연산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정의한 덧셈 연산이 그것이다 라고 답을 한 것과 같습니다. 그냥 이 정도로만 얘기할게요. 자, 아래에 나와 있는 보기에서는 린의 표준 라이브러리, 그냥 뭐 핵심 라이브러리라고 해도 돼요. 린의 핵심 라이브러리에서 정의한 자연수를 사용하겠다. 그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0 더하기 n은 n과 같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일은 귀납법에 의한 증명을 필요로 한다고 나와 있는데 왜 그렇냐면 우리가 자연수의 덧셈을 정의할 때 그 덧셈 연산 오른쪽에 있는 항에 대한 제기를 바탕으로 정의를 해서 그래요. 근데 왼쪽에 대해서는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증명을 따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As observed above. 자, 위에서 우리가 관찰한 바와 같이 The induction principle is just a special case of the recursion principle. 귀납 원리는 그저 재귀적 원리의 한 특별한 경우다. 한 가지 특별한 경우다. When the codomain motive n is an element of prop 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이 부분 그 모티브 n이 공역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 말이냐면 재귀자를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함수를 만들고자 할 때 그 함수의 공역은 모티브 n이 되는데 근데 이 모티브 n 자체가 명제인 경우에는 그 재귀 원리, 재귀자를 귀납 원리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린의 의존 유형론 또는 종속 유형론에서는 귀납이라는 것은 재귀의 특수한 사례입니다. 근데 왜 귀납은 특수한 사례냐면 그 귀납을 이용해서 우리가 얻어내는 것이 어떤 명제의 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재귀는 단순히 어떤 명제의 증명만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어떤 유형에 속하는 항을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어요.
예,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고 다음 It represents the familiar pattern of an inductive proof. 귀납적 증명의 익숙한 패턴을 이 귀납 원리가 나타낸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귀납 원리는 뭐냐면 그 자연수에 대한 재규자를 얘기해요. 재규자 앞에서 봤던 거죠. 이겁니다. 이거. 뭐 net reg이나 net reg on이나 인수 순서의 차이 빼고는 둘이 하는 역할은 같으니까 뭐 아무거나 얘기하셔도 상관없는데 저 재규자 얘기하는 거예요. 저 재규자가 귀납적 증명을 하게 만들어주는 원칙인 거죠. 그런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근거.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모든 n에 대하여 모티브 n이 참임을 보이고 싶다면 모티브 n은 여기서 명제입니다. 명제. 개별적인 명제예요. 우선 모티브 0이 참임을 증명하고 그 다음에 임의의 n에 대하여 모티브 n이 참이라는 가정을 한 다음에 모티브 n 더하기 1이 참임을 보여야 하는 거예요. 모티브란 말을 대문자 p로 바꾸면 그 고등학교 수학 교과서에 나온 수학적 귀납법 그 얘기가 돼요.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하는 건 그저 자연수에 대한 재귀 원리였던 거예요. 그냥 한 사례였던 겁니다. 다양한 유형에 대한 재귀 원리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형론은 특히 이제 귀납적 유형이 있는 유형론은 그 점이 예, 중요한 것 같고 꽤 유용한 것 같은데 근데 이 생각도 해볼 수 있죠. 수학자들은 자연수 유형 이외의 그런 귀납적 원리에 대해서 뭐 그렇게 엄청 직접적으로 그 주제를 다루진 않거든요. 그 주제를 직접 배우진 않습니다. 귀납적인 어떤 정의라든가 증명은 하긴 하지만. 그래서 유형론을 모르는 수학자들은 그럼 그런 재귀적인 정의나 귀납적인 정의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제가 나중에 조사하긴 해야 돼요. 그렇긴 한데 일단 우리는 알았잖아요. 이제 알았으니까 그거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볼 건데, 근데 왜, 모티브 n을 가정한 다음에 모티브 n 더하기 1을 증명할 수 있는지 확인을 좀 해야 하거든요. 그 확인은 여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t라고 하는 항은 좀 잠깐 무시해 주세요. 이거 봐주세요. 이거. 제로랑 석 단계. 그래서 제로는 기본 경우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석은 successor step이라는 말이 여기 나와 있죠. 바로 다음 수 단계 뭐, 라고 번역하겠습니다. 임의의 n에 대하여 모티브 n이 참이면 그 다음에 모티브 n 더하기 1도 참임을 보여야 하는 거죠.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재귀 원리는 자연수 유형을 정의역으로 하는 임의의 함수를 정의하는 데에도 쓰이지만 그뿐만 아니라 수학적 귀납법을 유형론으로 구현하는 데에도 쓰이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예. 수학적 귀납법이라 함은 자연수 유형에 대한 재귀 원리의 일종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은 어떤 명제의 증명이에요. 임의의 자연수 n에 대하여 무엇이 성립한다는 증명. 자, 여기까지 설명하면 뭐 거의 필요한 얘기는 다 했는데 그 다음 보기를 제가 이제 좀 설명하긴 해야겠죠. 지금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 여기서는 다 전략을 사용하지 않고 재기자를 직접 인용해서 이렇게 증명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다 제가 하나하나 풀어 들어야 할지 좀 모르겠거든요. 이걸 하나하나 제가 다 증명을 새로 작성하는 거는 지금 별로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도 하나는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좀 써보고, 잠깐만요.
처음부터 다시 작성을 해야 하는데, 자, 이거 지워보고 제가 써보죠. 쓸 수 있는지. 오픈 넷이라고 했는데, 뭐, 예, 저렇게 쓰고, 그 다음에 증명해야 하는 거는 0 더하기 n이 n이랑 같다는 거죠. 이걸 증명해야 한다니까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근데 당황하실 거 없습니다. 그냥 제귀자 쓰면 돼요. 제귀자 쓰면 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변수가 애초에 n밖에 없죠. 그러면 어떤 변수에 대해서 제귀 원리를 적용할까 하는 고민을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n에다가 하면 됩니다. 그래서 교재에서는 rec1을 썼는데 저는 그냥 rec을 쓸까 해요. 근데 rec1 써도 되고 네, rec1 쓸게요. 예, 이러나 저러나 상관은 없는데, 그 다음에 모티브 자체는 함수이기 때문에 어떤 자연수 값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변수 이름을 좀 헷갈리지 않게 m이라고 쓸게요. m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이번엔 두 줄짜리 화살표를 적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유형을 만들어 주면 되는데, 이거 사실 m이라고 쓰는 것도 필요가 없구나. 그 다음에 우리가 증명해야 하는 게 우리가 증명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적어야 하는 식은 어떤 유형이어야 하거든요. 근데 그냥 보통 유형이 아니라 0 더하기 n은 n과 같다는 저 등식을 넣어야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등식은 명제죠? 개별 명제는 유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0 더하기 n은 n과 같다는 저 등식은 유형입니다. 적어도 유형이기 때문에 우리의 공역이 저 명제인 거예요. 그래서 0 더하기 이렇게 써야 하는 거예요. m이라고 하는 변수가 필요 없는 줄 알았는데 필요했어요. 0 더하기 m은 m과 같다는 등식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두 가지 적어줘야 합니다. 자,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모티브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 정의역 원소에 따라서 달라지는 공역을 나타내는 함수예요. 그래서 모티브 m이라고 하는 것은 0 더하기 m은 m과 같다는 명제 자체가 됩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이게 공역인 거예요. 이게 공역이고 넷이 정의역인 겁니다. 제로 애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리의 증명이기도 해요. 그렇기는 한데 이것은 유형론의 관점에서 보면 증명인 동시에 함수예요, 함수. 정말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떤 명제의 증명은 만들어주는 함수예요. 예, 그 자체가 증명은 아니지만. 근데 보통 우리는 그렇게까지 얘기는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뒤에 있는 이 식이 공역이라는 거, 그것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고, 자, 여기까지는 지금 제가 충분히 설명하기는 했는데 이제 그 다음 경우들을 하나하나 보여드려야 하거든요. 일부러 이름 있는 그 인수 표기법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야 이제 각 단계가 뭔 단계인지를 좀 더 확인하기 좋으니까. 여기 보시면 식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함수 적용이 완전히 축약된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함수 적용이긴 한데 앞에 있는 람다 함수가 0에 적용이 된 거죠. 근데 이게 뭔 소리냐면 여기 이 식 안에 있는 m 있죠. m 값이 0인 경우에 이 함수의 함수 값이 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식 자체가 이거 자체가 함수잖아요. 이게 함수인데 이 함수는 함수 값을 어떻게 내놓냐면 각 입력값 m마다 0 더하기 m이 m과 같다는 그런 식을 내놓는 겁니다. 근데 m 값이 0이면 그럼 이 함수는 어떤 값을 내놔야 하냐? 0 더하기 0은 0과 같다는 그런 값을 내놔야 하는 거예요. 그게 등식이고 그 자체가 명제고.
그래서 그걸 좀 더 간단히 쓰기 위해서 우리는 그냥 이렇게 0 더하기 0은 0과 같다는 식을 적어 놓겠습니다. 그러면 n 값이 0인 경우에 우리가 제시해야 하는 항의 유형은 0 더하기 0은 0이랑 같다는 유형이고, 이것은 지금 0에 대한 n이 0인 경우에 대한 우리가 정의하려고 하는 함수의 공역이에요. 예, 하여튼 이거 증명을 해야 하는데 이거 증명 어떻게 하지? 그냥 이렇게 쓰면 될걸요? 근데 이게 왜 되냐면요. 아까 우리가 자연수를 정의할 때 오른쪽 항, 덧셈 오른쪽 항이 0인 경우에는 그 덧셈의 결과가 덧셈 왼쪽에 있는 식이랑 같다고 이미 정의를 해 놔서 그래요. 그러니까 0에다가 덧셈에 대한 항등원을 더하면 그냥 0이 나오는 거죠. 1 더하기 0은 1이랑 같다. 그거는 그냥 앞에서 우리가 그게 참이라고 정의를 이미 해놔서 그래요. 조심하셔야 하는 게 이겁니다. 반대로 덧셈 앞에 그 덧셈에 대한 항등원인 0이 있는 경우에는 그게 뒤에 나오는 항이랑 덧셈의 결과가 같다는 것은 자연수의 정의에 나와 있지 않았어요. 근데 나와 있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그저 우리가 덧셈 연산 뒤에 있는 변수에 대해서 귀납적으로 그 경우를 나눴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꼭 뒤여야 하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앞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귀납적인 정의를 만들 수도 있어요. 앞에 있는 변수에 대한 제기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냥 이거는 아무거나 해도 되는데 어쩌다 보니까 리는 오른쪽에 있는 거를 쓴 겁니다. 됐죠? 예. 자, 그 다음 여기에 나와 있는 식도 지금 보기가 불편한데 영상 보시는 분들은 일시정지하고 이게 뭔 의미인지 잠시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저는 그냥 곧바로 쓸게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모든 그 다음에 어떻게 쓸까?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0 더하기 n이 n과 같으면 그 다음에 show from 구문을 써야 했는데 제가 그거를 쓰지 않았었네요. 0 더하기 그 다음에 이제 썩이라는 말을 써야 하는데 n 썩을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도 있거든요. 자,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적었고 근데 여기 교재 보시면 썩이라는 그 함수 이름을 직접 쓰지 않았죠. 그냥 더하기 1이라고 썼어요. 근데 더하기 1이라고 써도 되긴 합니다. 써도 되긴 한데 저는 그냥 설명을 위해서 썩이라고 써볼게요. 자, 이거를 증명하려면 여기 보세요. 일단 보편 양화사, 저는 보편 정량어라고 부르는 저 부분부터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저게 린에서는 의존 함수 유형으로 정의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의라고 할 수 있긴 해요. 우리가 증명하려고 하는 정리는 이건데, 네, 유형론의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함수 유형이고, 이 함수 유형의 첫 번째 인수가 속하는 유형이 넷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설명하기가 어려워지는데 뒤에 있는 식 전체가 여기 있는 식 전체가 우리가 정의하려고 하는 함수의 공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앞에 있는 것은 정의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정의역이 아니라 n이 정의역이 아니라 넷이 정의역입니다. 근데 n이라고 하는 변수가 여기 나와 있는 이유는 그 뒤에 나오는 공역이 그 n이라는 변수를 언급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증명항은 함수라는 거예요. 함수이기 때문에 for을 써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자, 다시 양화사 기호를 사용할게요. 양화사 기호를 사용하고 그다음에 뭐 굳이 안 써도 되긴 한데 n은 자연수에 속한다는 것도 써 줄게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해야 하는 게 뭐냐면 괄호는 없애겠습니다. 괄호 없애고 이 두 번째 화살표, 지금은 뭐 그냥 화살표가 하나밖에 없지만 이 화살표 앞에 있는 식이 참이라는 가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적어 보이겠습니다. 적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IH라는 그 변수 이름을 사용하는데 이게 Inductive Hypothesis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귀납적 가정으로 번역하시면 돼요. 또는 귀납 가설. 뭐 근데 저는 그냥 가정이라고 번역합니다. 귀납적 가정을 적어주고 우리가 증명하는 게 0 더하기 n석은 n석이랑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보이면 돼요. 교재 보니까 그 쇼 프롬 구문은 한 번밖에 적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할까 합니다. 그렇게 할까? 말까? 그냥 이렇게 할게요. 그냥 이렇게 놓고 이렇게 두고 이 상태에서 증명을 하려고 하는데 이때 그 계산 증명을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하네요. 그래서 여기 들여쓰기가 어떻게 됐는지 좀 보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여기 교재 보시면 0 더하기 n 더하기 1이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랑 같다는 것을 이렇게 표기했거든요. 이렇게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칼크 다음에 우리가 증명하려고 하는 그 등식의 좌변을 적었고 그 다음에 밑줄 표시한 다음 등호를 적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해도 되고요. 좀 다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방식을 보여드릴게요. 0 더하기 n석을 먼저 써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간단하게 작성할 방법을 좀 써주셔야 하는데 근데 약간 좀 걱정이 되는데 이게 되나? 이거 증명 어떻게 하지? n 더하기 1이라는 거를 이용했거든요. 여기 보시면 n 더하기 0 더하기 n 더하기 그렇구나. 죄송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좀 헷갈린 게 있습니다. 자연수의 정의를 좀 다시 봐야겠는데 이거는 자연수의 정의만 이용해서 증명할 수가 있어요. 여기 있죠? 여기 보시면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at 기호 다음에 앰퍼샌드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린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자연수 유형의 구현물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린 코드로 나와 있는 자연수 유형은 뭐라고 해야지? 여기 나와 있나? 여기는 없구나. 여기는 없는데 잠깐만요. 제가 설명을 약간 잘못했는데 자연수에 대한 덧셈을 정의할 때 사용하는 그 자연수 유형은 아마 C++로 구현된 자연수 유형일 거예요. 근데 확실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에서 정의한 대로 실제로 자연수 계산을 하지는 않는 거예요. 자연수 덧셈 계산을 실제로 하는 방법은 따로 있는데 우리는 그냥 지금 이 코드에 나와 있는 방식대로 자연수의 덧셈이 정의되어 있다고 생각해도 돼요. 그럼 이 문제가 생기죠. 정말 그 두 정의가 같냐는 문제가 생겨요. 안 같을 수도 있어요. 실제 구현물이 잘못되어 있을 수도 있죠. 그런 가능성이 없진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거 하나하나 검증하려고 하면 좀 어려워지긴 해요. 근데 구현을 잘 했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뭐 그건 그렇고 어쨌든 간에 그 A 더하기 B석이 어떤 값인지는 여기에 이미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놓쳤는데 그래서 0 더하기 n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적을 수 있냐면 이제 그 0 더하기 n 쓰고 그 전체 식에 대한 바로 다음 수로 이렇게
식을 고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적은 다음에 또 해야죠. 또 해야 하는데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하지? 그 교재 내용 자꾸 봐서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0 더하기 n은 0이랑 같다는 거는 어떻게 우리가 증명할 수 있냐면 가정이 있죠? IH, Inductive Hypothesis, 귀납적 가정을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여쓰기 맞춰주고 IH 써주면 될 건데 이렇게만 써주면 아마 안 되나 보네요. 그래서 IH 이렇게 적어주면 될 것 같은데요? 됐죠? 여기도 이거는 전략을 사용했죠. 전략 사용하지 않고도 이 그 0 더하기 n의 바로 다음 수가 n 더하기 1이랑 같다. n의 바로 다음 수랑 같다는 거를 증명할 수 있긴 해요. 0 더하기 n의 바로 다음 수는 n의 바로 다음 수랑 같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전략을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긴 한데 귀찮으니까 좀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그다음에 괄호는 저는 이렇게 뒷부분에다가 놓는 거를 좋아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할 수 있긴 한데 사실 전략 쓰는 게 훨씬 편하거든요. 그래서 전략을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는지 보니까 7장 6절부터 나오네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좋을 텐데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설명할까 합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이 교재 내용 보시면서 한번 연습을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퀴즈로 문제를 또 만들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내용은 제가 설명하진 않을게요. 그 개별적인 증명 하나하나를 제가 처음부터 다시 적진 않고 본문만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읽을 건데 잠깐만요. net reg on이라는 제기자가 이 증명의 맥락 안에서 사용됐을 때는 실제로는 이것은 제기 원리가 이 net reg on의 형태로 숨겨져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여기서의 제기자는 잠깐만요. 제가 이거를 제기 원리라고 읽었네요. 귀납 원리입니다. 귀납 원리. 여기서의 제기자가 하는 역할은 귀납 원리를 사용하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사용하게 해주는 거. 그 얘기고, 그 다음에 다시 쓰기랑 단순화 전략은 계산 증명에서 매우 유용하다고 나와 있고, 0 더하기 add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앞이랑 뒤의 차이가 뭔지 보니까 뒤에서 단순화 전략을 사용했어요. 예, 뭐 단순화 전략 사용하면 아마 어지간한 건 다 증명이 될 겁니다. 증명이 되기는 하는데 근데 이 계산 과정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냥 "린한테 알아서 풀어."라고 해도 돼요. 해도 돼요. 너무 시시하면 그냥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그 증명이 실제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알고 싶으시다면 위에 나와 있는 방식대로 증명하시는 걸 좀 추천해요. 그러니까 이번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계속 그런 방식으로 제기자를 직접 사용하시는 거는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너무 비효율적이고 지금은 배우는 입장이니까 딱 한 번만 해 보시면 돼요. 딱 한 번만 해 본다고 해서 뭐 뒤에 있는 그 보기를 다 뭐 그런 방식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건 아니고요. 그냥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세요. 예. 다른 보기는 덧셈의 그 결합 법칙인데, 결합 법칙을 증명할 때 이제 가장 어려운 거는 mnk라는 변수 중에서 어떤 변수에 대한 제기를 또는 귀납, 여기선 귀납이라고 얘기할게요. 제기를 할 것인지 정하는 게 어렵다. 린에서는 덧셈이 그 두 번째 인수에 대한 제기로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k를 사용한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했는데 다른 변수를 이용해서 증명할 수 있는지도 한번 탐색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시간이 너무 들어가면 안 하셔도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서 이제 그 페이스 조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도를 좀 잘 설정해 주세요. 뭐 이거 증명은 자세하게 제가 살펴보진 않을게요. 이거는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시고 그다음에
덧셈에 대한 그 결합 법칙을 증명할 때 뭐 단순화 전략을 사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덧셈에 대한 교환 법칙도 아래에 나와 있는 것처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 사실 자연수 게임 하기 좋은 시점이기도 한데 7장 내용을 좀 더 배우고 난 다음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지금 생각 중인 게 하나 있는데, 자연수 게임을 할 필요 없이 그냥 퀴즈로 제가 이제 몇 가지 문제를 내드릴 테니까 그냥 그것만 푸셔도 되게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어디 보자. n 더하기 m의 바로 다음 수는 n 바로 다음 수에다가 m을 더한 것이랑 같다는 것도 증명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고, 이거는 뒤에 나와 있는 변수에 대한 귀납으로 증명하는 게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앞에 소리가 있었네요. 소리가 없었던 것 같은데. 여기 있었네요. 여기 있었는데 이제 썩 애드를 증명했으니까 그 소리를 썩 애드의 증명으로 대체할 수 있지만, 아니면 그냥 그 정리 이름을 이렇게 인용하는 방법이 있죠. 그렇고 여기까지 설명했습니다. 약간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은 제가 그냥 대충대충 넘어갔죠. 대충대충 봤는데 이거는 연습 문제인 거예요. 사실상 연습 문제고, 여러분이 이제 저 교재 내용 읽으면서 저처럼 그냥 그렇군 하고 대충 넘기시면 안 돼요. 저거 보시면서 직접 한번 작성해 보시기는 해야 합니다. 내가 저거 증명할 수 있나 하고 확인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저는 이미 했으니까 넘어가고, 다음 주에 이어서 그 7장을 해설할 건데 아직도 끝이 안 났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은 내용을 보고 있는데, 그나마 다행인 게 있다면 다른 재규적인 자료형 절은 엄청 길지는 않다는 거. 리스트 나와 있고 이진 틀이 나와 있어요. 네, 근데 그것까지만 보면 돼서 CB 트리는 사실 제가 저게 가산 분기 트리라는 거는 좀 잘 모르는데, 뭐 저것도 한번 볼 수는 있겠죠.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아마 전략을 좀 더 다룰 것 같네요. 전략 다루고 나면 7.6절까지 이제 배우시면 자연수 게임에 나와 있는 내용들도 직접 푸실 수 있긴 합니다. 그 다음에 귀납 쪽도 아시긴 하셔야 하고, 그 다음에 공리적인 세부사항은 그냥 한 번만 보시고 잊으셔도 큰 문제는 없긴 해요. 그 다음에 상호 및 함유 귀납적 정의도 이것도 자주 쓰진 않습니다. 자주 쓰진 않지만 알고 계시기는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공지사항 하나만 말씀드리고 이번 녹화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퀴즈를 만들 거예요. 왜 지금 퀴즈를 먼저 만들려고 하냐면, 너무 오랫동안 지금 제가 7장 내용을 해설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멘티 분들이 지금까지 공부를 좀 잘 하고 계시는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배운 내용에 대한 퀴즈를 제가 만들고, GitHub랑 소스헛에 제 기 저장소를 이미 올려놨으니까 거기에다가 새로운 퀴즈를 추가할게요. 추가하면 여러분은 그거를 보고 문제 푸시면 됩니다. 문제 푸시면 되는데, 음, 근데 그거를 풀기 전에 일단 각 멘티 분들이 자기 깃 저장소를 좀 업데이트 하셔야 돼요. 예, 최신 버전으로 제가 이제 업데이트한 내용들을 다 이제 가져가셔야 합니다. 그 작업을 먼저 하신 다음에 퀴즈를 풀어주시면 돼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로 하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다음 주는 추석 연휴인데, 그래서 영상 녹화를 언제 할지는 좀 그때 가서 생각을 해볼게요. 들어갈게요.